여러분들은 컴퓨터로 글을 쓸 때 어떤 글씨체를 쓰십니까?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르듯이 PC나 스마트폰에도 폰트라고 불리는 서체가 있는데요. 글자니까 공짜인 줄 알았던 이 폰트, 이 저작권 분쟁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변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서 작업하면서 한글이나 MS 워드에 저장되어 있는 글씨체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여기도 저작권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새로운 창작물에 대해서 생겨나는 권리인데요. 예. 네, 우리 법원은 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그 글씨체가 아니라 글씨체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요? 예.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글씨체라고 하더라도 그 글씨체를 손으로 베꼈다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글씨체 프로그램을 그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폰트를 손으로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네. 베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데. 이쁜 글씨체를 손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면 컴퓨터를 살 때 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게 되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를 쓰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개 그 글씨체 파일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 프로그램들의 어떤 사용 약관에 보면은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통 프로그램들이 깔리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동의 이렇게 하다 약관이 보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의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약관들의 그 파일을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그 프로그램을 그 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얘기들이 따로 써 있는 경우가 있군요. 네. 만약에 내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씨체를 썼는데 어떤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고 또 어떤 경우는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도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PC에다가 그 사용하는 경우에 패키지 금액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패키지 금액이 다른 다르죠. 경우들이 예.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불법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게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 저작권 침해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용권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고요. 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혹은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법하게 내려받은 그 폰트를 그 사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그 폰트 파일을 입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그 개인 블로그나 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그런 폰트 파일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불법 복제 외에 만약에 글꼴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예. 경우요. 예. 일단 그러니까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 그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제작 의뢰를 했는데 예. 홈페이지를 제작 의뢰한 사람은 결과물인 그 홈페이지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곳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홈페이지에 그 이제 무단으로 글꼴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한 곳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결과물인 홈페이지를 받은 의뢰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글씨체, 그러니까 폰트 파일만 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글씨체는 따로 이렇게 보호가 될 그럴 보호권은 없는 건가요? 간혹 굉장히 예쁜 글씨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파일로만 보호가 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예. 작성된 화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자체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쉽겠죠. 아쉽죠. 예. 글자체에 대해서는 그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런 글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 벌의 글자체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글자의 모양을 전체로 한 벌을 네네. 예, 출원을 하고 있군요. 네네.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저작권으로는 폰트 파일이고요. 네. 디자인 보호법으로는 글자체다. 뭐 네,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만약에 폰트, 그 글자체 자체로 디자인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디자인 등록이 되는 경우요? 예, 예. 디자인 등록이 되려면 그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야 되는데요. 예.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글자체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 한글에 대해서 변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나와 있는 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기존의 글자체와 유사하지 않으면서도 그 미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그 등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글자체를 잘못 써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글자체를 잘못 썼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그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그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좀 적어 보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사용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제 약관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사용한 그 형태를 좀 더 유심히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대한변리사회에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선 이사와 폰트의 저작권 얘기 해봤습니다.